자, 이생규장전을 볼게요.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어, 그 고전 소설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이생규장전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고전 소설이라고 본단 말이죠. 고전 소설. 그러면 얘를 고전 소설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갈등이 드러나고 갈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배경이 등장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고전 소설 전이라면 이제 설화 같은 거잖아요. 신화전설 민담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보면 굉장히 좀 내용이 허황되고 구체적인 배경이 아니라 뭐 신선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갈등이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이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런데 이 이생주장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소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배경이나 그다음에 갈등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보고 얘가 소설의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혼 소설이라고 하는데 명혼 소설 죽은 사람의 영혼과 만난 뭐 사랑을 나눈 소설 뭐 이런 걸 이제 명혼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씨 여자, 이 최랑이라고도 하고 최씨라고도 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죽어서 돌아와서 이생과 다시 사랑을 나누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이씨 선비라는 뜻이에요. 이씨성을 가진 이생.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생규장의 의미가 여기 드러나는데 이생규장이라는 것은 이생이 담을 엿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생규장입니다. 그래서 담을 엿봤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 여인이 이제 최씨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따라 약간씩 말들이 좀 다를 거예요. 최씨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최랑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생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거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결혼을 누구랑 하죠? 아버지가 약속한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예? 남녀가 서로 뭐 연애를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해요. 남녀가 만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나면 안 돼. 예? 얼굴을 마주하면 안 돼. 서로 말을 나누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남녀 유별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유별한 사회에서 얘들은 지금 이제 자유 연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그 부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다음 보시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건 아니고요. 이생의 아버지가 아니 아침에 이생 방에 가봤는데 이생이 맨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생의 아버지가 이제 뭐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얘를 보내버린 거죠. 그다음에 최씨는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상사병에 걸리는데 상사병에 걸리니까 최씨가 죽어가요. 곧 죽어. 예? 곧 죽어갑니다. 그래서 최씨의 부모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뒤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최씨의 뭐 이런 방도 뒤지고 도대체 어떤 일인가. 봤더니 최씨 방에 이제 이생이라는 놈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 거예요. 편지가. 그래서 이제 최씨가 그걸 알고 물어봅니다. 최씨한테. 아니 도대체 이생이라는 놈이 누구냐? 이 편지가 나왔다 네 방에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최씨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생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는데 죄송하다. 내가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말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씨 부모가 이걸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자기 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생의 부모를 찾아가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 제발 결혼을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생의 부모를 설득합니다. 결국 이생과 최씨가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갈등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드러나는데, 이때 개인과 개인이란 이생 최씨와 그리고 부모들 간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실 사회적 갈등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통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을 하죠,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최씨가 상사병에 걸려서 부모를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 갈등을 해결하게 되죠. 갈등 해결 됐죠? 자, 그다음 보시죠. 신중년에 홍건적이 고려에서 우린 개성을 점령하자 두둥. 요거 중요합니다. 자, 요런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실적 배경이죠. 소설의 특징, 사실성을 부여해줍니다. 개성을 점령하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실제 사건이에요. 임금은 복주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가 살기를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아니, 자기 부인은 살려야지.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야, 이 호랑이 귀신아, 뭐 이런 뜻입니다. 이 호랑이 새끼야, 짐승 새끼야, 이런 의미예요.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이 짝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너 같은 개돼지 같은 놈에게 몸을 허락하겠느냐, 이런 의미죠. 사실은 도적은 놓아여 최씨를 죽였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도적을 빡치게 했죠, 최씨가. 그렇죠? 그래서 목숨은 잃었지만 정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중요했다는 거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정절이에요. 정절.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도대체 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거야? 그래서 이번엔 최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라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것이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쯤 되어, 자, 새벽입니다. 이경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씨였다. 두둥. 최씨가 나타났죠? 분명히 죽었는데.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고전 소설에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 사람이 물어본 건, 이생이 물어본 건 뭐죠?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니? 이걸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사실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사실은 나 죽었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보세요.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누가 이걸 물어봤냐고요. 예? 얘네 말투가 이래. 옛날 사람들 말투가 이래요. 그래서 너 어떻게 목숨을 보존했니? 그러면 갑자기 처음부터 얘기를 해. 제가 태어났을 때 이때부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뭐지, 양가의 여자였다라는 얘기죠. 수놓기 바느질을 했다. 시서와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다. 뭐 이런 거나 좀 책 좀 읽고 그랬을 뿐이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 규문이라는 건 여성이에요.
여성의 법도만 알았을 뿐, 그러니까 여자로서 살아가는 방법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한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신의 처녀를 바쳤다는 얘기예요. 예, 잤다 이런 얘기입니다.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죠.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요. 예,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랬는데 당신이 이래서 우리가 만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했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죽어서 시체가 구덩이에 뒹굴고 있어요.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가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뭐 힘들었단 얘기니까 넘어가요.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혼을 달래줘야 되는데 이 최 씨는 자기의 혼을 달래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 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절을 지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뒀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아까 얘기했죠? 구덩이에 뒹굴고 있다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정서도 드러납니다.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이 추연은 중국 설화에 나오는 인물로 그냥 뭐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연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다. 여기 천녀도 역시 중국 설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설화에 천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혼이 이제 살아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것처럼 나도 돌아오겠다 이런 의미예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그윽이 풍겨나오니 삼생은 전생, 현세, 내세 이게 삼생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생, 지금 생에, 다음 생에까지 이게 삼생이에요.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여기서 옛 맹세는 영원히 함께하자던 약속, 사랑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생과 사랑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하여 말했다. 자, 그러니까 최랑이 귀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되어 돌아와서 이생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 우리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생도 기쁘고 감격하여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얼마나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퇴씨가 말했습니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이생이 또 물었다.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소? 최씨가 대답했다.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랍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걸 통해서 자 최씨 지금 이생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돈이 어디 있는지, 뭐 유해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씨가 다 알죠. 자, 최씨 덕분에 가문의 재산을 지켰고
부모의 유해를 수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가문을 살린 겁니다. 최 씨가. 이해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생이 최 씨에게 큰 은혜를 입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 씨 덕분에 가문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최 씨가 다 합니다. 네? 다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돼서 돌아온 것도 최 씨죠. 그죠? 두 사람은 그간의 정열을 다 나눈 후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은 여러 덩이와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세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기둥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거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사자성어 두문불출이라고 합니다. 두문불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문불출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고려가 망했을 때 많은 사대부들이 이 두문동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두문동.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 조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려라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조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대부들이 이제 두문동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말해서 두문불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그 다음 보시면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부분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갈등이 드러나요. 아까 첫 번째 갈등은 뭐였냐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었어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갈등. 그런데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여기까지 이제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 드러난다. 개인과 사회의 갈등. 여기서 사회라는 것은 이제 홍건적의 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건적의 난 때문에 이생과 최 씨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요? 최 씨가 귀신이 되어 돌아왔죠. 그죠? 그렇게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오열, 우는 거죠. 이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합니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두둥자. 이건 지금 뭐냐면 개인과 운명의 갈등이라고 봅니다. 개인과 운명의 갈등. 그래서 죽은 사람은 저승으로 가야 한다. 라는 그 운명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며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가 노래가 나와요. 노래. 이제 삽입시라고 하는데 이 삽입시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아마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산문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요. 그죠? 단조롭잖아요. 산문만 있으면. 그래서 운문을 넣어서 뭔가 좀 단조롭지 않게 한다. 두 번째는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헤어지게 돼서 슬프단 얘기예요. 네. 그런 슬픔의 정서를 최 씨의 슬픔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짜그릴래. 여기서 그러니까 원앙이 이제 자기 자신 그리고
이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서리적 표현이죠.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자 이것도 중국 설화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중국 설화다.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이 쓰리다. 거울은요, 여러분 인연을 뜻해요. 거울은. 그래서 깨졌던 거울은 인연이 깨졌다는 거고, 깨졌던 거울, 인연이 깨진 인연이 또 갈라진 거예요. 다시 헤어진 거죠. 마음이 쓰리구나.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 이거는 이제 이승과 저승의 단절, 거리감 이런 거죠. 자, 그다음 보시면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했습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그러니까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나도 죽을래. 이런 얘기죠.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가실 때는 예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론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가지 말란 얘기죠. 그랬더니 최씨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사실 이게 한참 더 남아있다고 했는데 금방 죽어요.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되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시체죠.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주세요.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달라는 얘기죠.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일반적인 해석은요. 그래서 결국은 운명은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 결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아주 가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분명히 뭐 당신의 수명은 한참 남았다라고 했는데 몇 달 만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생이 최씨를 따라간 거다. 그래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결말이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많진 않아요. 진짜 많진 않은데 정말 어쩌다가 제가 지금까지 한 13년, 14년을 강사를 했는데 딱 두 분 봤어요. 딱 두 분.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그 학교 필기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운명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어쨌든 그 다음 보시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자,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줄거리는 세 번의 갈등이 있어요. 세 번의 갈등,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 개인과 운명의 갈등인데 개인과 개인에서는 이제 그 혼인 문제,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갈등에서는 홍건적의 난으로 이 여자가 죽었는데 살아 돌아왔다. 그죠? 살아 돌아온 건 아니죠. 귀신이 되어 돌아왔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인데 극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운명은 극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을 좀 보시죠. 첫 번째는 비현실적이죠. 그죠? 비현실적이에요. 귀신과의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를 삽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와 그다음에 갈등 구조 뭐 이런 거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